자, 그러면 우리 김프로님의 마켓, 미스터 마켓. 네. 오늘은 아마 브라질 예. 대선 소식을 사실 이제 브라질 대선이 여러 가지 뉴스에 가려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박빙으로 여러분 뭐 예전에 아마 이 룰라 대통령 네. 아마 기억하실 텐데 뭐 리우 빈민가의 구두닦이가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 서민들로부터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 룰라 대통령이 다시 컴백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브라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 때문에 핑크 타이드라는 그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2년 만에 아마 그죠? 돌아온 그렇죠. 거죠. 네. 뭐 연원을 보면은 2번 연임을 한 다음에 물러나고 그 후계자죠. 지우마 호세프라는 여성 대통령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부정한 거에 네, 연루가 네, 되면서 탄핵을 당해버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볼소나로 이제 우파 대통령이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전임 대통령과 현임 대통령 간의 그 어떻게 보면 결선 투표에서 아주 박빙의 1.8% 포인트 차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좌파 대통령이 됐는데 이 핑크 타이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이제 그 냉전 시대 때 동유럽에 레드 타이드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다 동유럽의 공산화. 네. 그 이제 물결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 물결. 근데 이제 2004년인가요? 우루과이 대선에서 의사 출신인 타베레 바스케스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거든요. 이제 그걸 취재했던 당시 뉴욕 타임스의 레리 로터라는 기자가 이거 핑크 타이드인데 이런 얘기를 처음 기사화하면서 나온 용어인데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우노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우고 차베스. 네. 그래서 그때부터 1990년도거든요. 그게 한 2015년까지 한 20년 가까이 이 남미 쪽에 이 좌파 정권들이 굉장히 많이 득세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 둘씩 우파로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데도 볼소나로 대통령이 됐고 뭐 그래서 이게 1차 그때를 1차 핑크 타이드라 그러는데 이제 2차 핑크 타이드가 지금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지도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 남미의 이제 주요 국가들을 대체로 여기를 꼽습니다. 지금 이제 지도에 나와 있는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6개 나라를 주요 6개국이라고 하거든요. 뭐 나라 면적도 크고 경제력도 크고 뭐 거의 인구도 다 크고. 차지하고 있네요. 저거 빼면은 사실 저 위에 저거 빼고도 다 대부분 좌파 정권이 많이 온두라스 뭐 쿠바 이런데 뭐 당연히 좌파니까요. 근데 베네수엘라. 주요국만 지금 다 이번에 브라질까지 합쳐서 좌파 정권이 탄생해서 그리고 콜롬비아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좌파 정권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번 최초로 좌파 정권이 됐거든요. 근데 이 좌파 정권 중에서도 저 사람이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좌익 게릴라 뭐 이런 활동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콜롬비아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그래서 저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왜냐하면 이제 저게 저 멕시코를 보시면 미국하고 국경을 인접해 있고 쭉 저게 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앞마당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동네인데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로 막 신경을 쓰다가 보면 항상 저 남미 중미가 좌파 정권이 들어가니 왜냐하면 2000년대도 마찬가지였던 게 9.11 테러로 막 신경을 쓸 때 저기 좌파 정권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좌파 정권이 나오는 거는 2020년에 어떤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문에 국내적인 어떤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그냥 집중을 했잖아요. 방역이. 근데 그 사이에 또 저게 2차 핑크 타이드가 이제 됐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뉴스를 좀 전해드리면 어제 이제 현지 시각으로 30일 날 이제 실시가 된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당이죠. 여기 소속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이름이 길군요. 다시우바 77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78살이니까 나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자유당의 자이르 볼소나르 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만에 복귀를 한 거고요. 2023년 1월 1일 날 이제 정식 취임을 하게 되면은 브라질 헌정 사상 첫 3선 대통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득표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룰라 전 대통령이 유효 투표 중 과반인 50.9% 그리고 볼소나르가 49.1. 사실은 원래는 격차가 꽤 벌어진 거라고 했는데 여기 결선 투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결선 투표를 하다 보니까 좌파 우파가 아주 총집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반을 나눠 가지면서 박빙의 차로 룰라 대통령이 이겼는데 사실은 뭐 좌파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룰라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기가 워낙 강했었고 그리고 서민을 대표하고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인기가 볼소나루 대통령의 우파를 누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룰라 대통령이 사실은 2000년대 브라질을 이끌면서 그때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제가 2009년도에 처음 이제 브라질 출장을 한번 가봤는데 상파울로, 리오데자네이로 갔었거든요. 네. 그때가 뭐냐면은 그 브라질 시내 연안에서 기름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사실 이제 저 탄핵된 대통령도 그 기업하고 석유 업체하고 이렇게 커넥션 때문에 이제 탄핵을 당한 건데 그래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그때도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브라질 경제가 좋아서 그때 제가 채권 투자를 할 때 뭐가 있었냐면 거기서 채권 투자를 하려면 예를 들면 4% 토빈세라고 하죠. 4%를 일단 떼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만 불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96만 불만 투자를 해요. 그걸 토빈세를 원천징수 한 다음에 그 원본의 96%만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브라질 헤어라가 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브라질 자산 살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고만두로라고 토빈세를 만들 정도로 룰라 연간에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조금 흐릿해졌습니다만 룰라 연간에 경제가 좋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후계자가 다시 탄생하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의 대통령과 동시에 남미에 굉장히 큰 리더십을 발휘를 하면서 이 핑크타이드의 어떤 그 계보를 이으면서 남미 공동체, 뭐 단일 통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한 리더십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아까 제가 지도에 보여드린 주요 6개국이 다 이제 좌파 정권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몇 가지 영향을 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칠레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환경 문제를 굉장히 세게 하면서 저희 칠레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광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자원이 많은 나라인데 그런 이제 산업을 굉장히 크게 제약하는 정책들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타이트도 사실 저기에 백신이라든지 또 기관 산업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보면 미국이 굉장히 소홀한 틈을 타서 중국 하물며 러시아 같은 데들도 거기 지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게 그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브라질도 꽤 큰 산유국이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들도 뭐 대표적인 산유국이니까 저게 자원을 무기화하는 어떤 그런 추세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전력도 있는 데다가 지금 말씀드린 칠레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걸 아주 굉장히 명확하게 갖고 페루 이런 데들도 우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뭐 그런 류의 그런 비철 금속이라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핑크라는 얘기가 사실 레드처럼 과격하진 않다라는 의미도 주의적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자원민족주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쩌면 좀 걱정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룰라 대통령 역시도 이제 새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뭔가 보여줘야 될 거고 또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남미에서의 어떤 리더십 같은 것들을 회복하려고 하면 저 주요 6개국 정상들과 뭔가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 자원에 대한 입장, 뭐 이 환경에 대한 입장, 원래 연간에도 아마존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좀 제약하는 정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중남미의 좌파 정권에 대한
그 경제적인 어떤 영향 이런 것들도 이제 뉴스로 조금씩 더 많이 전달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지지율 격차가 너무 적게 난 데다가 네. 이게 브라질 쪽을 좀 아시는 분들 SNS들을 보니까 거기 뭐 이렇게 막 불도 지르고 불복. 아직까지 그 현직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대요. 이게 보통 선거 끝나면은 뭐 축하한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지금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루라 대통령이 이기긴 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 정치적으로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좀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뭐 어차피 그 선거 결과가 뒤집혀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혼란이 있더라도 집권을 하게 되면 혼란 과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아주 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한 남미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라든지 여성, 인권, 불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이번에 중간 선거를 끝나고 나면 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아까 뭐 우크라이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노익장을 좀 과시를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또 브라질 관련해서는 우리 또 최준영 박사의 컨텐츠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 이전 컨텐츠도 한번 보시면 재미가 네.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번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도 아마 조만간 브라질 관련 컨텐츠를 또 아마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권순우 팀장과는 그러면 뉴스3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